이낙연 퇴진, 그리고 이재명 출당.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입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에서 이낙연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진에 찬성하느냐? 그럴 때 지금 보시는 건 3,300여 명이 그렇다. 찬성은 좋아요. 반대는 6,5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출당을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역시 출당에 찬성하는 의견이 6,400여 명이 이루고요. 또 반대하는 의견은 300여 명이 이루고요. 물론 이런 투표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의 두 유력 대선 주자의 지지층 사이에서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현중 의원님, 결국 내년 3월이 대선인데 벌써 민주당 내에서는 여권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3월 대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올 3월 달 되면 이낙연 대표는 이제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이 대선에 출마할 이제 당직자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제 경쟁이 시작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금 권리당원이 민주당 그 자체 이야기로는 80만 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 뭐 6천 명 뭐 이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뭐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뭐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지금 뭐 이런 분위기에 따라 볼 수는 부분이라고 없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당원 게시판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양 지금 어떤 대선주를 둘러싸고 이렇게 서로 극명하게 다른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어떤 불길한 어떤 조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이나 여러 여론조사상을 볼 때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근데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는 지금 당대표인데 문제는 최근에 사면론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당 내부에 지금 상당한 저항을 받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에 이번 서울과 부산에 지금 보궐선거 관련한 경우에 원래 당헌 당규상 자책으로 인한 자기 잘못으로 인한 이런 선거가 치러질 때는 후보를 못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어떤 반발이 심했어요. 예. 이제 등등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극명하게 양측의 지지층이 좀 갈라지는 분화된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예전에 보면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 열린우리당 시절이라든지 예전 민주당 시절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굉장히 어떤 당원들 간에 극명하게 다툼이 벌어져서 결국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도 벌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에서 어떤 면에서 당내 경선에서 누구 하나가 내가 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했을 경우에 예. 그럼 양보하지 못한다. 예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야당 같은 경우도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다뤘습니까? 예. 친이 친박으로 다퉈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민주당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즉, 같은 친이지만 예. 친이낙연, 친이재명. 이 부분으로 이제 점점 더 당의 어떤 분위기가 분화되어 가는 양상. 물론 이게 결국에 가서 당이 어떤 정말 깨진다 이런 식으로는 아직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결국은 당 내부 자체가 이제는 친이재명과 친이명박, 이낙연으로 예. 분리되고 있다라는 것만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소정숙자님께서도 정치권 취재를 오래 해보셨는데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는 굉장히 분화 조짐이 보인다. 대선 주자 1,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대표가 서로 지지층이 굉장히 격돌하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 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국장님께서는? 미래 권력의 각축전이 이제 본격화한 거죠. 예. 새해 들어서 지금 쏟아나오는 여러 가지를 본다면 일단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카드를 꺼내들면서 일단 한번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등등 관련해서 계속 또 아젠다를 이슈를 던진단 말이에요. 예. 정세균 국무총리도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국회에서 맞받아치면서 눈물도 보이고 이런 흐름들은 결국 이제 올 9월을 내다본 이 여권 내의 이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간의 이 경쟁은 지금 이 호남을 둘러싸고도 벌어지고 있고 진보층, 문 대통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을 둘러싸고 이 두 사람의 각축전이 물밑에서 진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입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당원 게시판에 그런 부분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 예.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좀 여러 가지 재밌는 현상들이 올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네, 변호사님 뭐 들으신 대로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재명 지사가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 보니까 정 총리가 이 지사를 향해서 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어요. 함께 보시면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뭐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저 말, 단세포제 논쟁, 더 풀자, 덜 풀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아직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지원도 안 됐는데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뭐 막 풀자, 무조건 어려우니까 풀자, 이거 자체는 지혜롭지 않다. 이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돈을 뿌리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랄지 아니면 경제적 효과 이런 걸 다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차 재난지원금 푼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고 어떤 용역을 맡겨서 결과를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개발연구원이랄지 이제 KDI랄지 이런 공적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기본소득으로 다 준 것이 사실은 아무런 영향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그 효과 미약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4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좀 약간 성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사실 성남시장 할 때부터 굉장히 어떠한 그 기본소득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소신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본인이 지지도 얻었고 결국 대권 주자 반열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예.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전체적으로 또 지급하자 이런 내용 자체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좀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다음에 어떤 연구 결과를 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더 풀자,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막 풀자 같은 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굉장히 강한 톤을 비판하니까 여기서 이재명 지사도 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리님 말씀 반박할 내용 없고 원팀 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한다. 굉장히 수용한 듯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뒤에 보면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은 보완 관계다. 그래서 결국은 4차는 이제 전 국민 보편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사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현주 의원님, 네. 사실 정세균 총리도 저희가 앞서 봤지만 미스터 스마일 이런 별명과 다르게 굉장히 강한 톤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면 이재명 지사도 어떻게 보면 정세균 총리의 조언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나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굉장히 두 사람도 그렇죠. 이제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 전에 올린 글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관료주의에 포위돼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뭐냐면 정세균 총리가 관료들을 지금 포위하면서 자꾸 재정 건전성만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글을 올린 걸 보면 네. 아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세균 총리 이야기에 대해서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예.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정성호 의원의 얘기죠. 그렇죠. 예. 정성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정세균 총리가 단세포란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정성호 의원이 돼지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본인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면에서 보면 뜻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재정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두고서 한 근본적인 노선의 차이예요.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정을 운영하는 가장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재명 지사 돈을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막 풀겠습니까? 예.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돈을 마구마구 어떻게 빚을 내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사는 게 아니라 많은 날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빚을 내더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력 등등을 고려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재정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갚을 건가요? 본인 돈으로 갚을 건가요? 본인하고 책임 없지 않습니까? 5년 임기 끝나면 대통령 임기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 누가 껴안습니까? 다 국민들이 껴안는 거예요. 예. 국가가 껴안는 것이고 그게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그 돈을 다 갚아야 됩니다. 지금 현세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정책인 목적을 위해서 후대는 희생을 해라? 저는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신 저는 100% 동의를 하는 게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장의 상황보다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지사 같이 지금 어려우니까 다 풀어라. 지금 뭐 경기도는 또 10만 원씩 다 나눠준다면서요. 예. 근데 그거 누구 돈으로 나눠준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걸 메꿀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고에다가 이제 손을 내밀겠죠? 그럼 경기도만 줍니까? 경기도 자기 이름으로 다 뿌려놓고 나중에 국고에다 손을 내밀면 국민 전체가 다 하는 세금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나중에 자기 돈으로 갚겠습니까? 저는요,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변호사님, 위원님께서 뭐 얼핏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경기도에서 다음 달 초부터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처럼 이 지사는 일단 내기를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지사 스타일이 이제 본인이 뭐 자기 어떤 소신, 확신 그런 게 있으면 굽히지 않는 스타일이죠. 물론 지난번은 뭐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뭐 주장을 했는데 그 내 주장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번복한 바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아마 이 코로나 전국이 본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권 후보로서 어떤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경기도 도지사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이제 지난번 한번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향후에 있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장단점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그런 효용성 아니면 신용카드 형태로 했을 때 효용성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직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또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 10만 원이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의 어떤 재정에서 지급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렇게 지급하는데 나중에 경기도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예. 상당히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패널분들의 개인 의견 듣고 있는데요. 결국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잠재적 대권 주자들 사이에 총성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야권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권에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서울시장을 놓고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이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소국장님, 어제는 글쎄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당대당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당대당 통합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보는데 예, 뭐 지금 야권이 단일화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안철수 대표가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 거, 예. 이 방법이 있을 거고, 각자 후보를 선출해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단일화를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역시 현실적으로 가장 좀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은 세 번째가 세 번째다.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후보를 선출해서 계속 가고, 또 국민의당은 이제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가고, 이러다가 3월 말 정도, 이제 4월 7일이 선거일이니까 그 앞두고 한 3월 말 정도에 어떤 좀 단일화를 하는 이런 수순이 단일화 시나리오 상으로도 아마 그게 극적인 효과가 좀 좋을 거고요. 지지층을 결집해서 끌고 가는 측면에서도
그런 흐름이 괜찮을 거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필패한다라는 이제 그 인식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한다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 3자 구도로 갈 텐데 네. 3자 구도로 간다면은 야권이 현재 상황에서는 또 필패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마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겁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부터 여론조사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조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국민 다수는 야당이 승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재보선거 두고 여당이 이겨야 된다, 당선돼야 된다, 37%,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 52%, 훨씬 많은 국민들이 야당 쪽에 좀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런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결국은 야당의 단일화를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이제 작용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이 조사 1년 전에 4.15 총선을 앞두고 했던 비슷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반대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지난해 보면 총선 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 여당이 압승하는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여론조사는 뭐 어디서 하나의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민심이 1년 전과는 굉장히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이제 재보궐선거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재보궐선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선거와는 달리 일단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직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권이 후보가 분열될 경우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대표나 지금 결국은 한 명의 후보가 나와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11년 지금 그때 선거를 보면,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선거에 보면, 당시에 민주당은 이제 박영선 후보가 장관이 후보로 됐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그 모델들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아까 수석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이제 하다가 나중에 단일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만약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의 후보가 뽑혀지는데, 그 후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컨벤션 효과를 얻어서 안철수 후보와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비슷할 경우에, 그래 될 경우에 과연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가능성,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승부수를 건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항상 철수한다 그러서 뭐 안철수도 이런 비판도 계속하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같이 뭔가 정치적 게임, 단일화, 여기 하기보다 아니 자신이 들어가서 자신의 정치를 발휘해서 자신이 어떤 면에서 그 당의 리더가 된다면 저는 그게 하나의 정치인의 큰 자산이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저는 굳이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뭐 차별성이 크게 있는가라는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른데라고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뭔가 승리를 쟁취한다면 정치적 과실도 크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